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칸 뉴스입니다. 대한인 국민회관이 소장하고 있는 2만여 점의 유물들이 마침내 한국 독립기념관으로 이관됩니다. 유물이 발굴된 지 16년 만인데 당초 독립기념관이 조건부 위탁 관리를 한다고 한 것과는 달리 대여로 최종 합의하며 한인사회가 언제든지 유물을 회수할 수 있다는 내용을 명문화했습니다. 김지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주 한인 독립운동사가 담겨있는 유물과 사료 2만여 점. 1930~40년대 독립운동에 쓰여졌던 공립신문, 신한민보 원본, 각 지방 공문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지난 2003년 발견된 이 유물들은 그동안 소유주를 둘러싼 소송과 한국으로의 이관 문제를 놓고 한인사회에서도 의견이 엇갈려 한동안 빛을 보지 못했습니다. 독립기념관으로의 이관이 본격적으로 추진된 건 3년 전. 그동안 유물들은 USC 동아시아박물관의 도움을 받아 디지털 보존 작업을 거쳤고 독립기념관이 모든 이관 비용을 부담해 유물들을 한국에 전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실질적인 대한민국의 무형정부로서 해외적인 조직망을 갖고 독립운동을 실적으로 해왔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자료들이 지난 2003년에 발견이 됐는데 지금 16년 동안 세상의 빛을 보지 못했습니다. 소중한 자료들이 세상의 빛을 봐야 된다. 이런 게 저의 첫 번째 목표였고요. 이 유물들은 독립기념관이 한인사회 소유의 유물을 대여하는 형태로 보내집니다. 오늘 열린 서명식에서 대한인국민회와 독립기념관 양측은 LA에서 이를 보존할 만한 수장고나 박물관이 갖춰지면 언제든지 유물들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독립기념관 측은 11월 중순 이전에는 이관 작업을 마치고 내년 초에는 한국에서 유물 보존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대한인국민회는 1910년대 우리나라 독립운동사를 이해할 때 정치적인 측면, 사상적인 측면, 사람의 측면에서 모든 것을 선도적으로 보여주고 만들어갔던 조직이거든요. 그것을 해명할 수 있는 자료가 이번에 한국으로 이관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독립기념관이 1차적으로 유물들을 검토한 결과 유물 2만여 점 중 80%가 역사적 가치평가 A등급에 해당합니다. 유물 보존 작업과 함께 관련 학술 연구도 진행될 예정으로 독립기념관 측은 내년에 일반인들에게 자료들을 공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대한인 국민회 측은 이번에 한국으로 보내지는 유물 2만여 점이 이민 선조들의 활약상을 알리고 한국 독립운동사를 재조명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지은입니다. 한인 커뮤니티를 대상으로 공공기업 조달 사업에 진출할 수 있는 특별한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소수계 비즈니스들을 위한 참여 기회를 늘리고 있는 만큼 많은 한인 사업자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 이유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연간 4,900억 달러의 시장 규모에 달하는 공공 조달 사업. 그간 소수계 비즈니스 성장을 위한 이 조달 사업은 한인 커뮤니티와 거리가 먼 분야로 여겨져 왔습니다. 공식 입찰을 통해 계약이 진행될 뿐 아니라 어떤 분야가 정부 조달 사업과 이어질 수 있는지 정보조차 얻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공공 조달 사업 기회를 한인 커뮤니티와 연결하는 특별한 세미나가 LA 총영사관 주최로 개최됐습니다. 주정부 산하 공공사업위원회는 지난 1983년 제정된 주법에 따라 여성과 소수인종 그리고 장애가 있는 제한군인에게 최소 21.5% 상당의 조달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한인 비즈니스들 같은 경우는 저희 회사에선 그 소수계가 운영하는 비즈니스들을 우대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다른 큰 이제 주류 사업들보다 쉽게 약간 보너스 포인트를 받고 비드를 할 수 있다는 그런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공공 조달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틈새 시장을 발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화재 이후에 분란집에 갈등을 도와주는 서비스는 아직은 많은 회사들이 참여하지 않았어요. 이런 기회들은 그냥 지원만 하신다면 무조건 계약을 맺을 수 있는 어퍼튜니티들이 많단 말이에요. 한번 계약이 맺어지면 꾸준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점이 공공 조달 사업의 핵심입니다. 입찰 전 자격 요건에 대해 완벽히 숙지해야 하며 소수계 사업자임을 입증하는 DBE 면허는 필수입니다. 매출이라든가 직원 수 기준들이 있고요. 그런 걸 따져서 이제 참여를 하셔야 되고 또 매출 계약을 하기 전에 자격 요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서티피케이션 인증을 따야 되는데 사업 분야는 건설과 물류, 운송과 회계, 홍보부터 판촉물 제작까지 다양합니다.
오늘 세미나에 참석한 한인 사업체는 150여 개. 그간 진출이 쉽지 않았던 영역으로 구분되던 정부 조달 사업이 이번 기회를 통해 한인 사업자들의 또 다른 돌파구가 될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KBS 뉴스 이우수입니다. 미국에서 총기로 인한 사건,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대형 소매업체들이 이를 막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월마트는 권총을 비롯한 탄약 등의 판매 중단을 결정했고 소매 유통업 2위 크로거는 쇼핑객들의 총기 휴대를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박시몬 기자가 보도합니다. 월마트가 권총을 비롯한 일부 소총용 탄약 등의 판매를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텍사스와 미시시피의 월마트에서 발생한 총기 사건으로 24명이 목숨을 잃은 뒤 월마트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아진 것으로 풀이됩니다. 월마트는 현재 재고가 소진되면 모든 권총과 소총의 탄약 판매를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소총용 탄약에는 군용 무기에 쓰일 수 있는 0.223인치 구경과 5.56mm 구경 탄약도 포함됩니다. It's a huge step in the right direction. There's just way too many shootings. I have two boys, Sal and Richard, and that's crazy to me that so many people can get hurt. You can't go anywhere these days and feel safe. 이번 탄약 판매 중단으로 미국 탄약 시장에서 월마트의 시장 점유율은 현재 20%에서 6에서 9%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월마트는 또 미국 내에서 유일하게 권총을 팔아온 알래스카에서도 권총을 판매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한편 월마트에 이어 미국 내 오프라인 소매 유통업 점유율 2위 크로거도 쇼핑객들이 총기류를 드러내놓고 휴대하는 것을 금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크로거사의 제시카 아델만 부사장은 우리는 고객들에게 더 이상 우리 매장에서 총기를 휴대하지 말도록 정중히 요청했다면서 법 집행 기간의 요원만 예외를 두겠다고 말했습니다. 크로거는 미국 내 2,700여 개의 매장을 둔 최대 슈퍼마켓 체인입니다. 마트 점포수에서는 월마트에 이어 2위이며 서부 지역에서는 랄프스란 상호를 쓰고 있습니다. 두 개의 대형 마켓들이 이 같은 결정을 내리자 미 총기협회 NRA는 월마트가 총기 소지 반대자들의 압력에 굴복한 건 수치스러운 일이라며 비판했습니다. KBS 뉴스 박시몬입니다. 갓 태어난 아기를 유기 살해한 혐의로 법정에선 10대 산모와 관련해 법적 공방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검찰은 명백한 살인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피해자 변호인 측은 사산에 따른 우발적 범행이었다고 맞서고 있어 향후 재판 결과에 관심이 모아집니다. 김주원 기자입니다. 지난 2017년 4월 병원을 찾아간 당시 18살 브룩 스카일러 리차드슨 양은 의사로부터 임신 진단과 함께 출산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5월 7일 리차드슨은 어두운 밤 여자 아기를 낳은 뒤 바베큐장이 있는 뒤뜰에 아기를 묻어버립니다. 아이를 낳은 모든 흔적과 증거도 지워버렸습니다. 완전 범죄로까지 갔던 리차드슨의 범행은 이후 2달여 만에 전모가 드러났습니다. 피임약을 받으러 간 병원에서 또 다른 의사가 리차드슨이 불과 얼마 전에 임신했던 사실을 알고 경찰에 신고한 것입니다. So when Brooke told Dr. Boyce that she needed a refill on her birth control, Dr. Boyce confronted her about being pregnant at the last visit. At that point, Brooke broke down and stated that she had the baby and buried it in the backyard.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리차드슨이 범행 직후 엄마에게 내 배가 원래대로 돌아왔다며 기뻐하는 문자를 보냈다는 사실을 들어 철저히 계획된 범행임을 강조했습니다. 또 학교 치어리더였던 리차드슨이 평소 몸매 관리에 신경을 썼고 아이의 흔적을 없앰으로써 자신의 완벽한 인생을 되찾길 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리차드슨의 변호인은 전혀 다른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아이를 살해한 것이 아닌 사산, 즉 태어난 당시 아기가 숨져 있는 상태였고 당황한 리차드슨이 우발적으로 사실을 숨기려 한 것뿐이라는 것입니다. 또 평소 리차드슨이 엄마로부터 오랜 세월 동안 혹독하게 몸매 관리를 강요당했고 이 때문에 거식증에 걸려 오랜 기간 임신을 알아차리지 못했을 정도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변호인단은 심지어 리차드슨이 아이에게 에나벨이라는 이름을 붙였고
무덤을 만들어준 뒤 그 위에 꽃까지 꽂아줬다며 살해 후 은폐 유기가 아니라고 변호했습니다. 과연 누구의 말이 맞는 것일까? 만약 검찰의 말대로 살해였다면 리차드슨은 최대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미 전역을 경악해 하는 이번 공판은 오늘 검찰과 변호인 측의 공소 제기와 변론으로 막이 올랐습니다. KBS 뉴스 김주원입니다. 지난주 이글락 지역에서 발생한 산불이 방화로 인한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방화 용의자 2명이 체포됐습니다. LA 경찰국은 지난 토요일 올해 25살의 다니엘 마이클 노게이라와 브라이언 아라우조 카브레라를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들에게는 방화 혐의 외에도 살인 미수 혐의가 적용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방화 지역 인근 노숙자들이 밀집해 있는 지역이었던 만큼 용의자들이 노숙자들을 해하려 했는지 등 가능성을 열어놓고 수사 중입니다. 용의자 중 한 명인 다니엘 노게이라는 이글락 지역의 유명한 사업가 아들로 드러났는데 현재 $100만 보석금을 지불하고 풀려난 상태입니다. 앞서 25일 발생한 이번 방화 산불로 이글락 지역 일대 30에이커가 전소됐으며 인근 100여 가구에 강제 대피령이 발령됐습니다. 다행히 소방관 1명이 다친 것 외에 더 이상의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주 LA를 포함해 남가주 일대 불볕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LA 지역 낮 최고 기온은 94도로 무더운 날씨가 이어졌습니다. 산타클라리타 밸리와 샌퍼난도 밸리 등 일부 지역의 경우 낮 최고 기온이 100도까지 오를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LA 카운티 공공보건국은 카운티 전역에 내일까지 폭염주의보를 발령한 상태입니다. 국립기상대는 이번 무더위가 금요일인 오는 6일 한풀 꺾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한편 지난주부터 폭염이 이어지면서 말리부 힐스에서 대낮에 하이킹을 하던 60대 남성이 열사병으로 사망하는 등 더위에 따른 사고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뉴욕 공립학교 개학을 앞두고 보건당국이 학부모들에게 자녀들의 홍역 예방 백신 접종을 반드시 할 것을 권고하고 나섰습니다. 보도에 제휴사 뉴욕 KBTV 양준하 기자입니다. 연방질병예방통제센터는 미국 내 홍역 확진 건수가 아직도 6건 보고된 가운데 이 중 3건이 뉴욕주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이미 종교적인 이유로 예방 백신 접종을 피할 수 없도록 하는 법을 발효시킨 바 있습니다. 일부 학부모들은 이 같은 조치에 반발해 소송을 벌였지만 지난주 대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뉴욕시 공립학교의 경우 개학 후 14일 내에 필요한 예방 백신 접종을 마쳤다는 확인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의학 전문가들은 미국 내 홍역 발생의 원인은 부모가 자녀들의 접종을 거부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뉴욕시 교육당국은 현재 공립교 학생 98%가 예방 백신을 맞았다고 밝혔습니다. 홍역 확진자가 발견된 라클랜드 카운티의 경우 공립학교 학생 96% 이상이 예방 백신 접종을 마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WHO 세계보건기구는 지난 2017년 홍역으로 10만 9천여 명이 숨진 것으로 발표했습니다. KBTV 뉴스 양준하입니다. 오늘의 주요 단신입니다. 지난달 한국차 브랜드의 약진이 이어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달 제네시스는 모두 63,737대의 차량 판매에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86.6%의 판매 신장을 기록했으며 현대차는 12%, 기아차는 12.7%의 판매 신장을 각각 기록했습니다. 제네시스는 스포츠 세단인 G70의 판매 급증, 현대와 기아는 팰리세이드와 텔룰라이드 등 플래그십 SUV 모델의 판매 증가에 따른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유튜브가 아동 개인정보 불법 수집으로 1억 7천만 달러의 벌금 폭탄을 맞았습니다. 연방거래위원회는 부모의 동의 없이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것은 명백한 불법이며 아동 온라인 사생활보호법에 따른 벌금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CNN 등 일부 언론은 벌금 규모가 유튜브의 분기 광고 매출액이 1%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가 허리케인 도리안의 영향권에 돌입하며 LA시와 카운티 소방대원들이 현장 지원에 나섰습니다. 이번 파견은 연방재난관리국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LA시와 카운티는 50여 명의 인력을 현장에 파견할 것을 결정했습니다. 이번 지원은 허리케인 도리안의 영향력이 낮아질 때까지 지속될 계획입니다. 영국 하원이 유럽연합 탈퇴, 즉 브렉시트를 3개월 연기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노동당의 힐러리 벤 의원이 제출한 법안은 찬성 327표, 반대 299표로 28표 차를 나타냈습니다.
하원을 통과한 법안은 앞으로 상원을 거치나 상원에서 수정돼 통과된 법안은 하원의 승인을 거쳐 여왕 재가를 받아야 합니다. 민주당의 대선 후보 경선 레이스에서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선두를 지키고 있는 가운데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의 약진이 두드러졌습니다. 여론조사기관 해리스가 어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바이든 전 부통령은 32%의 지지율로 1위를 기록했습니다. 엘리자베스 워런 의원은 28%의 지지율을 받아 1위와 4%포인트 격차만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KBS 아메리칸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